강원도에서 왔더래요.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제목 보시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종이나무 심기, 트리치, planting paper trees. 제일 처음에 그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송부를 하고 하면서 그 보냈던 그 과제처럼 그렇게 작성했던 부분들을 어제 정리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과연 이 단초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한번 제가 돌이켜 보는 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예, 그 북극곰입니다. 북극곰, 그 북극에 빙하가 계속 엄청 많이 녹아 내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작은 북극곰이 저 녹아 나가는 그 작은 빙산 위에 어쩌지를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 실제 제가 봤던 그때 그 북극곰 그 사진은 저게 아닌데 찾아보니까 저런 비슷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거 꽂고 싶어요. 궁금하죠? 아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 북극곰 저 사진이 저 안타까운 그 저 모습이 어느덧 그 저한테 이렇게 각이 되다시피 하는 그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저 북극곰의 모습으로 제가 북극에 저 자그마한 빙산 위에 벌벌 떠고 있는 그런 느낌도 가져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기후 위기에 대한 제 어떤 그 단초가 되는 소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투마로우. 이 영화 보셨나요 혹시? 이 자그마치 무려 2004년 5월 작품인데요. 저 영화를 한 두 번, 세 번 봤습니다. 저 기후 재난 영화인데 참 그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참 무섭다. 어떻게든 그 기후 위기를 우리 인류가 준비하고 이겨내야 하겠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자, 투마로우, 그 내일이지 않습니까? 저 원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는 우연히 그 원래 제목을 보고 이 감독, 이 기획 디렉터가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싶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원래 제목은 The Day After Tomorrow예요. 모레. 그래서 저는 해석을 하기를 우리 인류가 지금은 이제 곧 있으면 점심 식사하게 되고 오늘은 거의 다 갔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들 이렇게 방송에 모여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그마한 실천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내일 열심히 우리가 하는 거죠. 캠페인을 우리가 우리백도 열심히 모으고 그 여러 가지 지구를 살리는 활동을 열심히 해서 원래 제목인 The Day After Tomorrow, 모레 맞이하게 될지도 모를 기후 재앙을 우리가 내일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숨어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론 이 만든 감독이 굉장히 거장이더라고요. 그 X 그 트위터에 보니까 계속해서 글을 올리기도 하고 저 메일링을 해보는 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아주 민수 비슷하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Tomorrow. 예, 이제 제 프로젝트입니다. 종이는 나무다. 온 세상에 종이를 심자. 이것도 조금 재밌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챗GPT한테 설명을 해주고 한번 사진 하나 만들어봐 그러더니만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전부 종이에요. 종이고 이렇게 기둥이랑 전부 다 종이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는 우리가 다 알죠. 종이는 나무라는 사실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누구나 다 잊고 사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너무나 흔한 종이, 막 함부로 버려지는 종이, 함부로 써 버려지는 그 종이를 저는 습관적으로 모은 지가 한 20년, 30년이 된 것 같아요. 항상 제 책상, 그 교당 책상 옆에는
호각스가 있고 그게 종이란 종이를 다 모아왔거든요. 그 모으다 보면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내다 보면 그게 골판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유팩은 자원 재활용 가치로서는 종이 중에 제일 A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100% 펄프로 그 우유팩을 만드는데 저 우유팩을 잘 씻어서 말려서 잘 뿌려서 차곡차곡 쌓아서 그걸 재활용을 하게 되면 고급 휴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티슈는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재활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그 티슈를 쓸 것 같으면 우리가 재활용해서 만들어지는 티슈를 못 써서 산에서 베어질 그 나무를 오히려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교당에서 심어서 나무를 실제로 심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다 해서 마치 도시광산 아시죠? 폐주자주금을 도시 한복판에서 녹여서 각종 금속을 녹여서 금도 추출해내고 여러 가지 금속을 캐내는 것처럼 산에 가서 식목일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심는 그 행위만이 식목 행사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도처에서 나무를 심는 거죠. 그 나무 중에서도 고급 양질의 어떤 그 우유팩이라는 종이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어떻게 환경 보존에 그리고 또 이바지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환경부 정부 환경부 중관분들하고 통화를 좀 하면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게 이게 환경마루 자원순환마루라는 여기를 갖다 URL을 같이 줘서 현재 들어가 봤었는데요. 작성 기준이 2023년이고 2022년에 그 종이팩만 보자면 출고 수입량 이거는 그거예요. 국내에 출고하기 위한 출고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양이 73,000 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의무량이라는 것은 그렇게 수입한 수입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저만큼은 회수되어야 한다. 그러한 양인데 실제로 회수되어서 재활용되는 양은 9,877톤이에요. 저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그 우유팩 100개를 대한민국에 뿌려두면요 몇 개가 회수되는지 아세요? 재작년에 13개가 회수가 됐어요. 작년에 12개가 회수가 됐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왜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너무나 하찮게 생각을 해요. 우유팩 모으는 걸. 이 돈이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너무나 하찮은 일입니다. 우리 그 출가 교무들, 제 동기들 저번에 학교 모임 하면서도 제가 한번 부장하고 그 프레젠테이션 한번 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싶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까지는 다 동의를 하는데 굳이 교당에 놓고 저걸 해야 되냐? 그거 뭐하러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핀잔만 듣고 들었지만 그 동기 교무들 4명, 5명한테는 고역고역 이렇게 줘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를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이게 어제 제가 캡처한 사진인데 경북 의령의 어떤 주부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우유팩을 모은 걸 가지고 관공서에 가지고 갔어요. 근데 받아온 그 2개를 받아왔단 말이죠. 2마리 휴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저는 국가 시책도 환경부 시책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차곡차곡 우유팩을 모아가지고 씻고 말리고 잘라서 쌓아서 저렇게 정성껏 가지고 간단 말씀입니다. 근데 저 휴지 가격하고 같이 하고 등치가 돼요. 등치를 시켜버려요. 저 2마리 휴지 풀에 빠진 저 2마리 휴지하고 우리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애기들도 우유를 먹고 엄마 이거 먹을래 나도 먹을래 하면서 씻어가지고 모았단 말이죠. 열심히 모았겠죠. 가정의 주부들도 모았는데 기껏 그 치환이 되는 그 가격 가치를 이렇게 바꿔주는 부분이 2마리 휴지 2개라는 거예요. 1분 남았나요? 그래서 저는 국가 시책이 이게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2번째는 뭐냐면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우유를 사실 안 먹어요.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당의 부모님들한테 이게 좀 더 넣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설명하고 하면
또 우유 안 먹어. 그러기도 하고 우리 교수님들 우유 안 드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죠. 영호님 이게 1년이 가도 다 안 차더라도 관계는 없어요. 교당에 비치를 해주시면 교수님들이 이거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일부분이라도 말씀을 드린다 것 같으면 그 교수님이 1년에 한 번 뭐가 어쩌다가 실수로 위팩이 하나 생겨가지고 씻어가지고 갖다 빨리 거기다 넣어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온불교 교도로서 나는 환경운동하고 있다. 위팩 먹고 있다. 그렇게 자긍심과 자부심과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 참여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다 하는데 남은 사진 한 개 있는데 좀 더 봐도 아 예. 마지막 사진. 아 예.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가능성 두 가지를 봅니다. 스케일러리하고 스케일러리 영어 이게 지속 가능성, 확장 가능성. 결국에는 이 가능성 두 가지에 성공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마치고 나면 집에 가면 내일부터 까맣게 입고 이제 또 법회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결국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하나? 저한테 있는데 좋을 것 같아서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장 가능성.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요. 우리 지구의 몇 퍼센트 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영토가 지구 표면적의 0.02%. 예. 0.0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복잡하면서 100%를 다 완수를 한다 해도 지구를 못 지켜내요. 이게 이론적으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확장 가능성, 뭐 LA 교당에도 놓고, 그렇지, 그 방향이, 뭐 싱가포르, 어디 다른 외국 교당에도 놓고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교당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렇게 확장 가능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PPT 체인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맥도날드 전 세계 가장 대표적인 그 체인이 맥도날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PPT 체인 정말 계속해서 전력 필요할 것 같으면 PPT 체인이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